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원래는 서울 본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3년 차에 지방으로 발령받아 5년 가까이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을 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근데 결혼하고 얼마 뒤 다시 본사로 발령받아 지금은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는 37살 남자입니다.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마흔이 넘은 노처녀 상사 때문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팀 내 다른 남자 직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한 총각들도 많은데 유부남인 저한테만 유독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자기 연애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팅 나갔는데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이번엔 왠지 잘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저한테 온갖 히스테리를 부려대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몸매나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자기애가 엄청 강하고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여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격도 못 같아서 웬만한 남자들은 아마 싫어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든지 자기 위주로 해야 하고 자기 생각에 맞춰줘야 좋아하거든요. 처음 그녀의 외모만 딱 보면 저 정도 얼굴이면 남자들이 많이 들이댔을 텐데 왜 시집을 못 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며칠 같이 있어 보면 더러운 성격 때문에 저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갔구나 싶고, 솔로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내는 걸 알고부터는 저에게 요즘 많이 외롭지 않냐고, 자기도 외로운데 같은 신세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노처녀 상사가 저한테만 계속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죠. 속으로는 5살이나 많은 노처녀를 누가 소개받고 싶어 하겠나 싶지만 성화에 못 이겨 2번 정도 남자를 소개해 준 적도 있었네요. 한 번은 밤에 전화와서 자기가 너무 외롭다고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대학 선배 중에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돌싱남이 있는데 소개해 준다고 했더니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 돌싱남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처녀 상사는 자기한테 남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친구가 되어 달라네요. 외로운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냐면서 말이죠.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데도 그녀가 불러내면 쪼르르 달려나가 술 시중을 들었고, 어차피 집에 들어가 봐야 주말 부부니까 밥 해줄 여편네도 없고 그녀를 따라가서 안주나 축내며 한 끼 해결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밥값도 아끼고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남자는 또 없냐고 말하길래 최대한 마음 상하시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인맥이 좁아서 더 이상은 무리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저한테 아는 남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지금 바로 한 명 불러보라는데, 그때는 저도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서 제가 무슨 남자 소개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정보 회사 같은 데나 알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자기는 제가 편하고 좋아서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앞에서 여린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니 저도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가 내고 회사에도 안 나오고 하루 종일 그녀 생각에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날에도 그녀가 회사에 안 나왔길래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몸살이 나서 이틀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다고 해서 약국에 들러 감기 몸살약과 본죽에 들러 전복죽 하나 사들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새벽까지 그녀의 옆을 지키며 병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외모가 워낙에 예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네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녀와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줬기 때문이죠. 그녀는 특히나 침대 위에서 아주 밝히는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즐기면서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녀와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덕분에 회사 생활도 나름대로 잘 풀리는 게 없잖아 있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누라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걸 들키면 안 되는데 말이죠. 주말 부부로 생활한 지 만 5년이 되어가고 원래 신혼집은 광주에 있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제가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 근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게 되었죠. 아내는 신혼집도 정리해야 하고 출산할 때까지만이라도 친정이 있는 그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당분간 주말 부부가 되었네요. 처음 떨어져 지낼 때만 해도 한창 신혼 때다 보니 아내는 울고불고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언제 내려오냐고 해서 평일에도 차를 타고 내려갔다가 새벽에 서울로 올라와 피곤한 몸으로 출근하고 그랬네요. 하지만 출산하고 2년 정도 지나니깐 저희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고 금방이라도 서울로 올라와 살림을 합칠 것 같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이제는 애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 서울 가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등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까지만 광주에서 지내다가 살림을 합치자고 해서 지금까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연봉도 꽤 많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지방에 있는 와이프, 딸내미 풍족하게 먹여 살리고 주말에는 제가 아내에게 내려가죠. 문제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딸내미와 매일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 만나 놀러 다니는데 저는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회사에서 노처녀 상사와 바람이 난 게 아닐까 싶네요. 아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스타에 오늘은 뭐 먹었는지 뭐하고 놀았는지 사진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잘 지내고 있구나 흐뭇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만 외톨이인 것 같고 왕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울적합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밤에는 더더욱 할 게 없어요. 그냥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자고 일어나서 곧바로 일하러 가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회사 상사와 뜨거운 시간을 보낼 때만 제가 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가족들을 위해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며 돈을 벌고 있지만 저를 위해 쓰는 돈은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돈의 10%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저 아프지 않고 가족만 잘 서포팅하는 삶, 아내가 서울에 올라오는 걸 자꾸 미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는 제 생각이었죠. 아내와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노처녀 부장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져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도 설렘도 없고 아내가 먼저 살갑게 다가와 주기라도 하면 관계 개선에 도움이라도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어쩔 땐 혹시 몰래 다른 남자라도 만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멀어진 아내보단 성격은 개떡 같지만 늘 저만 찾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진 건 아마 당연한 걸까요? 주말 부부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 의미가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